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작은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하다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연애하고 결혼을 했지만 조금 달랐던 부분은 저에게는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없다는 게 달랐다면 달랐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혼수도 변변치 않게 했었기 때문에 당당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남들 하는 얘기 들으면 시집살이도 장난이 아니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또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인들을 시부모가 아닌 부모라고 생각하라고 하셨고 저도 그런 시부모님들을 살뜰하게 모시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시부모님 눈치가 많이 보여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식사 준비도 했고 집안 살림이 원래 어머니가 하시던 거였지만 제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빨래해서 널고 청소기까지 한번 돌리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 조금 지났을 무렵 임신이 되었고 막달까지 출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있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몸조리하고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캐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전처럼 의자에 편히 앉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급여도 괜찮았고 특히 집이랑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일도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제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검진을 해야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도 별로 좋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궁암이 걸리게 되었고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너무 죄스러웠고 건강하지도 못한 며느리라 더욱 죄송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부분은 제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보험을 몇 개 들어주셨는데 보험금이 좀 많이 나와서 병원비가 따로 들지 않고 돈을 더 받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이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연락도 되지 않고 잦은 외박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밖에서 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제가 받은 보험금을 남편이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출처 또한 불분명해지면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냐오냐 키워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추궁하자 크게 싸우게 되면서 그 뒤로 남편이 집에 한 달이 넘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연락도 닿지 않았고요. 회사에 연락해보니 그만둔 지 벌써 몇 달이나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도는 것만 같았고 그 부분 또한 시부모님에게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들은 그런 저를 타박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되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어버이날에 집에 들어왔고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요구한 것은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너도 그렇지 않냐면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본인 핏줄이니 원래 들어왔던 것처럼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괜히 부모님한테 말해서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장만 찍으라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몸만 들어와 결혼해 살았었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을 두고 나가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정말 남편이 때려 죽일 만큼 미웠습니다. 저는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제 목을 조르며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면서요. 인간 같지도 않았고 예전 남편의 다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말렸지만 그대로 집을 또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서랍에 넣어둔 이혼 서류를 시아버지가 발견하게 되었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아들 새끼는 버려도 우리 며느리는 못 내친다면서 이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고 말만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시부모님 말을 듣고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현재 만나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밖으로 돌기만 한 이유는 바로 다른 여자가 생겼던 거였고 알아보진 않았지만 이미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이라 화도 났고 눈물도 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 여자는 당당하게 집에 들어와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남편 또한 이제부터 며느리 될 여자라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뻔뻔하게 아직까지 집에 붙어있냐면서 여기가 네 집이냐, 여긴 우리 부모 집이고 내 집인데 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냐 라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시아버지는 남편 멱살을 잡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여자 또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금을 들고 현관 밖으로 뿌리며 조강지쳐 버린 몹쓸 놈이라며 저에게는 이제부터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도 해주지 말고 우리와 평생 살자고 하셨고요. 잘못한 건 우리의 아들이라며 손자도 낳아준 널 떠나보내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예전부터 말썽만 피우고 다니던 놈이었고 부모를 돈줄로만 생각했던 놈이라 이참에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바로 집을 내놓으셨고 저희는 연고지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받은 돈이 꽤 있었고 가지고 있던 땅도 좀 있어서 모두 정리하고 경기도 쪽에 작은 건물 하나를 매매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을 저희가 모두 사용했던지라 집도 더 크고 4명이 살기에 아주 컸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간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제가 본인 자식까지 낳아준 와이프인데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오른쪽으로 풍이 오게 되었는데 거동하시는 것도 많이 힘드셨고 식사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좋다는 건 다 해드리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거동하기 힘드셨던 시아버지는 조금씩 좋아지시면서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고 생활하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3년 만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시댁으로 그 여자와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호적상 아들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다 싶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 건강 상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남편이라는 인간은 돈만 눈에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는지 건물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놔두고 왜 며느리 같지도 않은 여자 앞으로 해놨냐면서 아주 지랄지랄 개지랄을 떨더라고요. 부모님 죽으면 유산 받아야 할 사람은 아들인 본인이라면서요.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 지 부모님들 앞에 앉혀놓고 한다는 소리가 부모 죽으면 유산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부모 사랑 받고 자라본 적 없던 저이지만 인간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 싶었고요. 시아버지 몸도 좋지 않은데 소리소리를 지르며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났던 이유는 저희 아들을 붙잡고 한다는 말이 이제부터는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한다며 한 집에서 다 같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도 같이 말입니다. 아직 어린 애한테 뭐하는 짓인지 화가 너무 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되어 아이도 아빠인지 잘 모를 정도로 다가가지 않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만든 모든 원인 제공은 남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집 명의를 바꿔야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입을 맞춰 남편을 속여 명의 이전을 약속했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남편놈은 제가 순순히 명의를 바꿔줄 거라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으로 되어버렸고 남편과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아닌 전남편과 전부인 또 내 아들의 아빠일 뿐 내 명의로 된 집에 본인 마음대로 들어와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 화도 내지 않고 찍소리 못하고 살았었기에 남편은 제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남편한테는 너무 괘씸했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부모님은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들이고 제 부모와 같은 분들이며 평생 동안 제가 봉양해야 할 제 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평생 죽는 날까지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은 그 뒤로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몇 번을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핏줄인데 제가 중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제가 떠나야 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시부모님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절대 떠나보내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새끼 없어도 우리 손자 있으니 자식 새끼 없다 치고 사신다고요. 돈밖에 모르는 놈 옆에 끼고 살아봤자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른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제 부모처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말 같지도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저는 복을 많이 받았는지 친부모님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이랑 시부모님 복은 많나 봅니다. 아직까지 전 남편이란 놈은 연락이 옵니다. 본인은 아직 포기 안 했다면서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연락이 덜 오기도 하고 경찰서에 몇 번 들어가 조사받고 하더니 쫄았는지 와서 행패 부리지는 않습니다. 자식 보는 앞에서 더는 망신 당하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아들 빨리 커서 든든하게 장성하는 모습 보며 시부모님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